고유정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가 과연 뭔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살해 동기를 엿볼 수 있는 현 남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이라는 건데요.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를 그렇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의 성을 같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현 남편은 고유정이 친양자 입양을 자주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 남편 동의가 필요한데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친양자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입양 제도는 예. 그 입양이 되더라도 예. 그 기존의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로 이제 낳게 했던 부모님들과의 어떤 친족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양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양부모님도 계시고 이게 기존의 입양 제도였는데 이제 친양자 제도가 이제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부모님과의 어떤 법적 혈족 관계는 정리되고 예. 그리고 입양한 부모님들과의 관계만 이제 법적 관계가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입양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냥 물론 이게 뭐 기존의 입양 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뭐 부모님과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친부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오로지 부모와 자식 관계만 남아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친양자로 하려면 이제 그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기존의 부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유정 자체는 자기는 엄마니까 이 기존의 남편의 사실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요. 예.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좀 면접 교섭을 굉장히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친양자 동의할 가능성은 없었죠. 객관적으로 거의 없었고. 예. 근데 법적으로 이제 소재가 불명되거나 이렇게 없게 되면은 사실 동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럴 예. 경우에는 이제 동의 받지 않아도 가능한 뭐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심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예. 그 지금 고유정이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누가 봐도 계획범죄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체도 손괴해서 굉장히 잔혹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명명백백에 이거는 형의 가중 아주 요소거든요. 그럼 예. 굉장히 중한 형벌이 예상돼가지고 예.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범행 동기가 뭘까? 이걸 좀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마 치안제 제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유정 남편의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패널들 의견 듣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검색에 대해서는 빠삭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어떤 검색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저에게 많이 핸드폰에 전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런 사실조차도 몰랐었는데 고유정 씨를 통해서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 마음 그렇게 했어요. 친양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법적인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다. 쉽지가 않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공안당에 안치시키고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고유정 씨가 있는 청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가보니까 이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고유정 씨 사건이랑 제 아이 사건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되게 소름이 돋고 놀랐던 게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도 저는 그때는 못 느꼈지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우리 아이가 그 사망 당시에 밑에 깔고 누웠던 전기 매트 요 같은 게 이미 다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얘가 힘들어서 보기 싫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고유정 사건을 제가 보게 됨으로써 이런 연관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서정욱 변호사 들으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좀 의심스럽습니까? 친양자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2005년에 민법 908조에 신설된 제도예요. 근데 기존의 양자하고 다른 게 기존의 양자는 이제 그 기존의 생부하고 친척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친양자가 되면
전 남편하고 이게 친족 관계가 종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 절연하겠다. 성도 버리는 성도 거군요. 이게 당연히 바뀌고 예. 친족 관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문제는 전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원칙은 되거든요. 근데 법에 보면 행방불명이 되거나 3년 이상 면접 교섭권 안 하거나 또 이게 그 양육비를 3년 이상 안 주면 직권으로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예. 상당히 병적으로 전 남편과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 아. 이게 지나쳤다고 보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이분의 그 방어 전략은요. 한마디로 이게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본인은 이게 성폭행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런 이게 전략으로 지금 수사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손 상처 있죠. 손의 상처를 지금 이 증거 보존 신청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예. 살인 사건인데 이것도 이게 본인이 자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가 자기 손을 찔러서 본인이 칼을 빼서 찔렀다. 예.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게 들통난 게 있어요. 근데 상처는 자기가 낸 거하고요. 예. 상대가 낸 거하고 이게 정밀 감정하면 상처의 자국이 모양이 틀려요. 다르다면서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그 돌아가신 전 남편이 절대 손에 상처 입힐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저항이나. 따라서 이게 이 부분 상처를 정밀 감정해서 관익에 상대가 낸 건지 예. 본인이 이게 자해행위를 한 건지 이 부분이 검증이 아주 필요한 이걸 제가 예. 건의드립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손 다쳐서 치료해야 된다 또 조사만 하려고 하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략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본인에게 어떻게든 우발적인 예. 살인을 인정받아야만 감경이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또 이게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수사 방해 이런 데 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처럼 이게 손 부분은 정밀 감정하면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병원에 보내줘야 됩니까? 뭐 의무는 아니지만 이게 요즘 워낙 인권 예. 저분도 이게 뭐 인권은 중요하니까 피해자 예. 웬만하면 이게 들어주는 거죠. 경찰이 조사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초등 수사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지만 예. 나름대로 이게 범인도 빨리 잡았고 그 자꾸 이게 경찰만 뭐 비판할 건 아닌데 예. 그러나 이게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에 그 아이 4살짜리 이 부분은 제가 보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게 등에 있잖아요. 예. 등에 가로로 줄이 있는데 예. 다리 올려놨다 해서 이게 등에 줄이 생길 수가 글쎄요. 없어요. 또 이게 혈흔이 있고 따라서 이게 그 부분은 수사가 아주 이게 부실하게 됐다 봅니다. 예, 정은갑이요. 저는 그 고의정은 뭐 앞서 말씀하실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 증거를 좀 가져봐라. 대체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우발적이었다라는 거를 역설하는 것 같으니까 예. 저는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초동 수사에 대한 미흡한 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다 추론 추정이지 언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도대체 시신은 어디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살인 동기는 도대체 뭔지 이게 뭐 앉아서 그냥 소설 쓰듯이 얘기할 뿐이지 실적인 물증과 어떤 그걸 가지고 지금 토대로 얘기가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경찰에서 좀 더 검찰 뭐든 면밀하게 증거를 좀 확보하는 수사에 지금이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뒷받침돼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정인환 교수 무엇보다도 이제 시신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은 것 여러 훼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걸림돌일 수 있어요. 증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시신의 어떤 훼손 또 이제 유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지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그런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벗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전에 치밀하게 어찌 보면 계획된 잔혹범죄라고의 어떤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이고요. 자, 지난 주만 해도 재혼 가정이 깨질까 봐 이게 살해 동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 주는 친양자 집착이 겨우 살해 동기다. 여전히 아직도 앞서 예. 정은갑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범행 동기가 좀 이렇게 추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끝까지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묵비권 비슷하게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그 재판과 관련된 법정까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어떤 전략으로 좀 보여진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결국은 또 친양자 이 부분은 그 의붓 아들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고혜정 씨의 어떤 연관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좀 더 재수사가 된다든지 해서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서 몇 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좀 대단히 안타깝다. 이게 지난 3월 2일 날 그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고유정 씨가 체포된 게 지난 6월 1일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3개월 동안 고유정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건 단 한 차례입니다. 그리고 15분 이내였다고 합니다. 예.